어, 반갑습니다. 오늘 원기 107년 4월 13일 원불교 서울격구 홍보미디어 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특강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교당 홍보 미디어 교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커뮤니티 활동위원분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막 우리 허인성 서울격구 홍보미디어 분과장님 도착하셔가지고 먼저 커뮤니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분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 제가 좀 해볼게요. 화면 공유 제가 해보겠습니다. 공유 권한 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저 허인성이라고 합니다. 안면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그 서울교구 교화기획위원회 원기 107년 홍보미디어 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명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미래분과, 혁신분과, 홍보미디어 분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허인성이고 박순용, 우타원님, 김원국, 조경원, 김성원, 김동국 교무님 이렇게 저희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홍보미디어 커뮤니티는 아마 이 포스터를 보고 보신 분 계신가요? 먼저 물어볼까요? 네, 이 포스터를 보셨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맞다. 네. 보셨다. 네. 이 포스터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고, 각 교당의 교무님들한테, 지금 홍보 미디어 담당하시는, 교도님이나 교무님,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안은, 이래요. 네, 저희가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은 일단 처음은 네트워킹이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 또 각 교당의 우를 벗어나서 다 같이 이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출제가의 우를 벗어난 모임, 이거를 일단 목표로 삼았고, 그거를 운영하는 방법은 법회, 지금 온라인으로 법회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행사에 대한 부분, 또 교도들의 공부 모임이나 공공활동 애경사, 또 개인적으로는 홍보 미디어, 이런 웹이나 우선 이런 사진이나 글 같은 걸 통해서 개인 브랜드화도 시키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먼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전문가라고 보다는 좀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먼저 해보신 분들한테 좀 노하우도 듣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는 같이 공유해서 다른 교당에도 좀 전파해보고, 이런 목적을 좀 가지고 개설을 한 겁니다. 또 제작 방면에 보면 동영상이나 카드 뉴스, 포스터, 사진, 블로그, 웹툰, 도서까지 우리가 그냥 홍보 미디어에서 홍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컨텐츠가 실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로부터 이런 강의도 듣고 또 코멘트도 받고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우리 자신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홍보 미디어다 보니까 홍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적이나 시점, 언제 홍보를 해야 되느냐, 또 타겟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채널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또 광고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시나리오로 하는 것이 좋냐, 이런 것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같이 고민하자,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진양성이에요. 이거는 지식 창고를 운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해마다 해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코멘트를 좀 받는 거죠. 다른 교당, 다른 교도님들한테 코멘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걸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런 그런 코멘트를 쌓아놓으면 내년에 올, 혹은 내후년에 올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기 109년 서울교화 100년을 준비하는 교구는 이런 그 서울교화 100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 한우란 신문의 디지털 교화, 콘텐츠 교화 뭐 이런 측면에서 컬럼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나 다른 분들보다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 주십사. 그리고 창작도 있어요. 창작의 즐거움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봐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4번, 5번은 4번, 5번은 예, 부담 없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참여하시는 거고 시간이 안 되시면 못 하시는 거고 그래도 위에서 말했던 이 지식 창고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계속 가져가시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저는 올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뭐 원기 109년 되더라도 혹은 그 이후더라도 계속 이런 것들을 운영해 가면서 저 다음 이제 분과를 맡으실 분들이나 혹은 다음 담당자를 위해서 이제 남겨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시면 좋겠고 자발적 참여입니다. 무보수인데요. 뭐 이게 보수를 받으면서 하고 있지를 않아요. 저희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다 보니 저의 브랜드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 뭐, 원불교 내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밖에서도, 이제 그, 제가 만들었던 콘텐츠, 이런 것들 가지고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화를 하는데, 그냥 우리만 좋고 말 것이 아니고, 같이 이 대종사님 교법을 만천하에 잘 퍼뜨릴 수 있는 도구로서 이 홍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홍보 미디어 커뮤니티 운영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 없이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그리고 뭐 해보고 싶다, 뭘 좀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는 이거를 만든 주체가 이제 서울교구 홍보미디어 분과다 보니 홍보미디어 분과장이나 분과원들이 그냥 운영진을 맡고 있어요. 그냥 맡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영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그 교육을 만든다든가 혹은 뭐 이런 부분에 교구에서 행사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교구에도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데도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중원부원이었는데요. 이상 제 말씀은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없으실까요? 네, 오프라인 미팅은 좀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프라인 미팅은 아니요, 저희도 잘 못 모이는데 그 오프라인 미팅은 일단 최소한으로 하고 온라인 위주로 가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1년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모여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면 네, 네. 온라인 줌으로만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뭐 줌 말고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말했던 지식 창고라고 하는 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쌓을 거예요. 여기에 쌓을 거예요. 우리 카페도 만들어 놨는데, 카페는 그냥 타임라인, 그러니까 올리는 시간 순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제별로 잘 모아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이러면서 온라인 모임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이고요. 줌 네.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문의사항 같은 경우는 뭐 단톡방을 활용하시면 네네, 되나요? 단톡방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단톡방 활용하시면 네,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오픈 채팅방이어서 1대1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동의가 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단톡방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근데 단톡방 만들면은 뭐 이렇게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지사항으로 하고, 네이버 카페나 이쪽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그러면 네, 실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서로 그런 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공유 중지하고요. 네, 김성원 교무님, 네, 사회 진행해 주시죠. 네, 다음은 저희 커뮤니티 위원들 분들 각자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몇몇 분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로교당의 이진천 교도님, 네, 네, 반갑습니다. 종로교당의 반갑습니다. 이진천입니다. 네. 지금 어떤 종로교당에서 혹시 어떤 걸 하시고 계세요? 저는 이제 교당에서 이제 전 청원회장이고 지금 현재 서울지구 청원회장입니다. 부산 네. 이진천입니다. 네네. 네네. 일단 제 교당에서는 주로 제가 이제 방송, 어떤 그 설법, 어떤 그 중계,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뭐 청문회 쪽에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뭐 교당에서 제가 좀 영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제가 경험이 있어서 뭐 법회라든가 또 이런 걸 다 송출하고 뭐 사회도 봅니다만은 요새는 네. 주로 이제 사회자는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우선 방송 좀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배울 겸해서 우리 교감님이 또 추천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모임을 통해 또 이게 바라고 싶으신 점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거, 네. 굉장히 많죠. 아까도 우리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통해서, 제 개인이 많이 학습이 되고, 많이 이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또 교화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교당에서 많은 제가 또 할 역할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저희가 좀 굉장히 홍보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요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 미디어 분야를 좀 통해서 많이 이제 교화와 어떤 교당 홍보를 좀 하고 싶어서 많이 좀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름이 같으신. 전부 다 들으실 거 아니죠? 네? 전부 다 들으시나요? 아니요. 시간 제가 재가지고 몇몇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동교당의 김성원 교도님, 네,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강동교당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교무님, 네, 본명이 저랑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동교당에서 홍보 분과를 맡고 있는데요. 뭐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 이제 이런 모임이 있고, 이제 앞으로의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강동교당 교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오게 됐고요.
현재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참석하셨는데 강동교당 그 강미연 교도님이 그 강동교당 카페를 다음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카페를 통해서 지금 좀 뭐 그래도 오랫동안 활발하게 지금 그렇게 이제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해가지고 뭐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기도 하고, 네, 고민하면서 좀 배우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연님 손 드신 것 같은데. 네. 네네. 제가 네, 지금, 안녕하세요. 강동구단 안녕하세요. 강미연입니다.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 갖고요. 빨리 제가 듣다 말다 해서 궁금한 거랑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같이 하려고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이 홍보 미디어 커뮤니티에서 서울 교구 전체적인 거를 하는 것과 각각 교당에서 하는 걸 같이 지원을 같이 해주시는 건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지원을 해드리거나 뭐 영상을 만들어드리거나 이런 차원에서 모인 건 아니고요. 예, 모인 건 아니고, 관심사가 있으면 어떤 걸 더 알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은 그런 교육을 같이 개설해서 같이 듣자. 또 뭐 전문가를 같이 모셔보자. 혹은 알고 있는 걸 먼저 공유해보자. 뭐 이런 측면에서 연 거고요. 서울 교구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저희가 각 교당의 어떤 소식들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라. 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하다 보면은 한번 해보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가 뭐냐면, 생각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우리 교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뭐 방법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네네. 곳이 솔직히 별로 없어서 저는 홍보분과는 아니지만 저도 하겠다고 능력이 없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그 성산 홍보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는 거의 홍보 역할이 아니고 저는 저장소, 사료 네. 곳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오픈한 것도 있고 오픈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공유가 되고 합쳐지면 좀 더 수월하고 시행착오를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모이지 않더라도 자료를 좀 많이 다들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임 취지에 딱 맞습니다. 네, 그런 목적에서 만든 겁니다. 네. 네, 파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종 교도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락교당의 손은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저희 교당에서 매주 법회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해서 비대면으로 같이 그 법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 쪽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아직까지 제가 어떤 목적과 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이 모임을 개설하셨는지 궁금도 하고 해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아이고. 네. 저희가 가르쳐 드리기보다는, 먼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좀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시행착오를 겪을 거야. 다 같이 따로따로 하면 그걸 좀 줄여보자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동참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인사 나눔 시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우리 홍보 미디어 분과위원들로부터 이제 각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란 신문 조경원 교무님으로부터 글쓰기 기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우란신문의 조경원 교무입니다. 혹시 제가 화면 공유가 될까 싶은데요. 네, 공유 기능을 주시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네.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제가 뭐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제 지금은 좀 신문을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한우란신문의 이제 편집장으로서, 그래도 이제 몇 번, 기사를 좀 쓰면서, 가장 쉽게 좀 우리 교도님들이 혹은 교무님들이 우리 교당의 소식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짧게 그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사의 형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형식은 크게 보면 뭐 피처 기사 혹은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데 저는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피처 기사는 뭐냐면 아마 그 사건이라든가 사고, 뭐 인물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야기 위주로 작성한 기사를 말해요. 피처 기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 기사를 쓰는 건데 이거는 뭐 미담 사례라든가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예화 같은 걸 많이 들어가지고 좀 재미있게 쓰는 기사를 피처 기사라고 씁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는 주로 이제 피처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 기사, 뭐냐면 사건이나 사고 등을 사실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쓰는 기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교당에 있던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한우란 신문이나 원불교 신문은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형식으로 기사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그 육하 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육하 원칙은 아시다시피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가지고 6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기사를 쓰는 걸 말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스트레이트 기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앞에 씁니다.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중요도가 조금 덜한 것들을 뒤에 배치해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기사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역삼각형 혹은 역피라미드형 기사라고 하는데 제목 다음에 앞에 부분, 기사의 앞에 부분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2-3줄 혹은 5줄 이내로 기사를 쓰는데 이 내용만 읽어도 그 행사가 혹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 그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처음에 서두에 딱 요약해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본문 그리고 이제 기타로 나눠지는데 본문은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육하 원칙으로 간단하게 썼는데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당에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 교감 교무님이 혹은 주임 교무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혹은 교도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또 이 본문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의 기타 이 부분은 굉장히 기사에 있어서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타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사족과 같은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기사가 채워지는 겁니다.
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사전적인 의미는 뭐 선두 혹은 단서, 또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하 원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내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하 원칙은 누가, 사람이죠. 인물이 들어가야 되고 언제, 일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일자와 시간 들어가면 다 좋고요. 그리고 어디서는 장소, 현장, 대체적으로 아마 우리는 교당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이제 개요하고 줄거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왜와 어떻게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기사는 육하 원칙 가운데에서 앞에 네 가지 제가 좀 색깔 구분을 해놨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까지만 들어가도 기사는 완성이 됩니다. 원인이라든가 왜라든가 어떻게, 이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정도만 들어가면 기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기사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그 왜와 어떻게까지 넣으면 굉장히 훌륭한 기사가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이 네 가지만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우리 교구 커뮤니티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혹은 교당에 있는 단톡방이라든가 교당 밴드에다 이렇게 올리면 훌륭한 기본적인 기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오늘 일을 가지고 한번 기사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마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무엇 때문에 들어오신지 아시죠? 그리고 어디에 들어왔는지 아시고 언제 지금 이 모임이 이루어지는지 아니까 제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육하 원칙 아까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서울교구 홍보 미디어 커뮤니티 참가자들이 언제 4월 13일 수요일 뭐 저녁 7시 30분에 어디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뭐 그 아까 안에 뭐 줌이라든가 이 방법도 넣어놓으면 좋죠. 그리고 무엇을 오리엔테이션과 특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쓰려면 오리엔테이션 아까 우리 허인성 분과장님이 커뮤니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고, 특강은 구체적으로 뭐 글쓰기 기사 작성법, 스마트폰 촬영 방법, 뭐 연출 기획하는 방법, 워커스페이스 노션 사용법, 이 내용들을 써주면 좋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기사가 좀 더 내용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가졌다. 왜? 홍보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교당의 교화 활동 등을 교구와 지역사회에 공유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이 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각자 사실에 근거해서 최대한 이제 글짓기 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 왜를 쓰고 어떻게 이건 이제 방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교구 교화 기획위원회 홍보 미디어 분과에서 다양한 뭐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기사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까지만 써도 기사는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려면 왜 어떻게가 들어가면 좀 더 풍성해지고 목적과 이유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풍성해지려면 이제 우리 허인성 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아까 우리 이진천 청원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것도 들어가고, 우리 그 인사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모임에 어떻게 참가하겠어요라는 다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더 이제 훌륭한 기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진까지 들어가면 사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현재처럼 기사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것을 누가 언제 이 부분을 다 빼고 이제 내용만 집어넣는 거죠. 내용만 딱 집어넣으면 한 편의 기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사진이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사진을 우리 교당에서 하는 행사들을
사진을 찍고, 그리고 뭐 전체 사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사진, 인물이라든가 뭐 활동하고 있는 좀 더 이렇게 확대된 사진, 이런 사진들을 여러 장을 찍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서 잡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가까이서 사진도 찍고 멀리서 찍어서 이런 사진들을 그 행사와 잘 매칭이 되는 사진을 선정해서 이 기사와 함께 올리면 나도 이제 기자가 되는 거죠. 네, 교당의 기자가, 우리 교당의 기자가 돼서 나는 우리 교당의 소식들을 우리 교당뿐만 아니라 교보에다가도 제공하고 또 한유란 신문이나 원음방송이나 원물교 신문에 이 내용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면 이런 언론 매체들에서는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더 개인 인터뷰도 들어가고 뭐 더 이제 역사적인 사실까지 다 넣으면 하나의 좀 더 큰 기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홍보 미디어 커뮤니티 모임에 들어오신 우리 교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좀 숙달이 돼서 이 내용을 교당 밴드라든가 혹은 지금 우리 그 카톡방 있죠, 단체방에 사진과 함께 이 내용을 올려주면 우리 안에서의 서로 공유도 할 뿐더러 이 내용이 기사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방송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본, 아주 기본 기사 쓰는 것 중에 아주 기본인데요. 이 내용만 알면 저희가 다 초등학생 때부터 일기를 많이 써왔고 또 지금도 마음의 일기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사 작성법 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은 제가 파일로 다시 단톡방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거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게 좋을까요? 시간은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PPT를 방금 만들면서 제가 한 20분 정도에 이제 만들었는데 전체 방금 만들 때 이 기사 쓰는 거는 숙달이 되면 이 정도 쓰는 거는 5분에 10분 정도 걸리고 이 분량으로 따지면 200자 원고지 한 2매 정도 됩니다. 한 400, 전체 글자가 한 400글자 이내. 네.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 2매니까 우리 A4 용지로 따졌을 때 A4 용지로 4분의 1이 안 됩니다. 10포인트 크기로 했을 때 4분의 1 내용이 안 돼요. 한 5분의 1 정도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면 사진과 함께 5분의 1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신문에 실릴 수 있는 기사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지금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나열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만 써주시면 바로 기사로 이렇게 기사화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적어도 현재 지금 15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럼 15개 교당의 소식이 한유란 신문에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교당의 활동 사항들을 많이 어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말씀처럼 단톡방에 이렇게 기사글을 한 번씩 올리셔서 피드백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단톡방에는 지금 보니까 그 원불교 신문사 기자님도 들어와 계시고 또 한유란 신문에 저희 기자님도 함께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인 이 내용 정도만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기자분들이 함께 들어와 계시니까 이분들이 아마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혹은 문장에 쓰는 방법 뭐 이렇게 문장도 이제 배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뭐 육하원칙에 쓴다고 하지만 육하원칙에 쓰면 그 형식에 맞춰 쓰다 보면 약간 어색한 문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함께 도와서 코치를 해주실 거니까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그 내용을 한번 감정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특강 순서는 일상 속의 쉼, 영감의 순간이란 제목으로 골든터치 영상 제작사 대표 김원구 교도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교당 나가고 있고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하는 일은 광고 영상, 뉴미디어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짧은 시간이니까 뭐 어떤 디테일하고 그런 거창하고 그런 것보다는 10분 안에 제가 그래도 뭔가 말씀을 드렸을 때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뭐 다른 분들이 다른 미디어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에 한정해서만 말씀 좀 드리자면 좀 부담을 가지시고 어려움을 좀 느끼시고 하는 부분에 좀 무게를 좀 덜어드리는 그런 거 관련된 조언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목은 일단 좀 거창하게 써놓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홍보 미디어다 보니까 제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해서 제가 어그로를 조금 끌어본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렵고 무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런 종교가 아닌 뭐 예를 들면 기업이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서 내부 콘텐츠를 끌어내가지고 그것들을 메이드해서 광고의 어떤 요소로 쓰거나 이런 경험들을 좀 했을 때 대부분 일반적으로 영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담겨져 있는 내용의 콘텐츠보다는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지,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중들한테 도달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거는 사실 그런 기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현업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단정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미디어로 뭐 교당 내외를 기록하시기도 할 거고 또 그 다음에 나름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실 텐데 일단은 장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스마트폰들도 워낙 잘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앱들도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교당의 홍보를 위해서는 카메라도 좀 사야 되고 마이크도 좀 사야 되고 아니면 그런 걸 또 따로 배워야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뭐 제가 하나의 일 예로들 들어보자면 제가 요즘에 이제 좀 결혼하고 살이 좀 많이 쪄서 운동에 좀 관심이 있어서 운동 유튜버들을 좀 보고 있는데 운동 유튜버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각광받는 운동 유튜버는 하나는 진짜로 전문성을 보여주는 그분들이 하는 영상들을 보면 전문가 못지않게 정말 좋은 장비로 찍고 좋은 환경에서 찍어진 그런 좋은 굿 퀄리티의 웰메이드 영상들이죠. 근데 또 한쪽 반대편으로 보면 그냥 자기 핸드폰이나 아니면 정말 간단한 기기로 자기 운동의 일상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거 그냥 남이 운동하는 거 왜 보나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50만, 100만이 넘어가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댓글들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이 자기 직장 생활이 있으면서 아침에 정말 계속 그 루틴을 가지고 자기 운동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거예요. 운동을 좀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시간을 내서 가서 반복한다는 게 정말 저희는 하고 싶으면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도 동기부여를 얻어서 그분이 아침에 라이브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재밌는 게 그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 영상 라이브를 보면서 그 시간에 나가서 같이 공감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저 같은 제작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디오도 정말 안 좋고 카메라도 막 흔들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게 진솔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핵심에 들어있는 거는 공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게를 좀 많이 내려놓으시고 사실은 어떤 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신앙과 수행이 삶과 동일하다, 삶 안에 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원불교 교리잖아요. 그런 거에 근거를 해서 보더라도 그냥 저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앙과 수행의 순간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삶이 쭉 정말 톱니바퀴 굴러가다가 멈춰지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에 잠깐 멈춰서 그냥 좀 기록을 해볼까? 이걸 가지고 루틴을 삼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영상을 찍든 뭐 사진을 찍든 글을 쓰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그냥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뭐 아까도 저희가 마음일기도 쓰고 원불교 수행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만약에 홍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시다고 한다면은 그 잠깐의 하루에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서 그 순간들을 단순히 오늘이 아닌 그 시간이 하나의 루틴이 돼서 지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그 안에서 한번 추스려 가지고 아카이빙을 해서 또 하나를 또 뽑아서 또 그걸 가지고 또 계속 한번 또 기록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것들이 또 하나의 컨텐츠가 또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하나의 컨텐츠가 그걸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일상이든 아니면 그런 소소한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게 어떤 동일한 맥락을 가지면 또 그것 자체가 모여져 있는 게 컨텐츠가 되기도 해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모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 어떤 그 저희 커뮤니티에 다양한 컨텐츠들, 많은 컨텐츠들 올라왔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어쨌든 타이틀을 거창하게 영감이라고 했지만 영감이란 게 저는 이제 이게 현업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영화나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뚱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도 이제 면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쭉 제가 쭉 쌓아놨던 노트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도구나 아니면 배워야지라는 마음에 좀 짐을 좀 떨치시고 일상에서 신앙이나 수행들을 좀 기록해 보시는 형태로 출발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또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모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또 그런 기록들이 모이면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뭐 어떻게 연출하면 좋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다음에 또 좀 더 시간이 긴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좀 마음의 짐을 좀 놓으시고 좀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 제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뭐 교당대 장비나 아니면은 뭐 송출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어려운 점 있으시면 뭐 아주 길게 답해야 되는 질문 아니시면 답변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종로 이진천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의료법회 때 저희가 이제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제가 고안해낸 곳이 아까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요새는 스마트폰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저희가 전에 개설되어 있는 이제 교당 밴드가 있습니다. 네네. 그 밴드에서는 바로 그냥 라이브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게 좀 지식이 넓어지니까 네. 요새는 제가 그 화면을 이제 이중으로 띄기 위해서 네. 의료 법회 진행 PPT 화면을 네. 제가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그 프리즘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네. 프리즘 라이브로 써가지고 이제 카메라는 이제 무선으로 앱을 통해서 일단 비추고 그다음에 이제 네. 어떤 그 버버 봉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바로 노트북에서 PPT 화면을 내보내는 거죠. 네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유튜브가 좀 없어가지고 유튜브는 요새 뭐 저작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아무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네네. 일단 폐쇄성인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밴드가 단점이 지금 그 해상도가 지금 네. 720으로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송출이.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조금 좀 그건 그쪽 회사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예, 맞습니다. 밴드 말고 정책이 그래서요. 네. 네, 밴드 말고 어떤 유튜브 말고 다른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네, 저 말고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유튜브를 제외하고 나머지도 사실은 송출 자체가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새로운 앱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딜레마인 게 하나는 송출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앱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보는 시청자가 편한 걸 택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뭐 제가 각 교당의 사정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게 좀 더 편하고 결국에는 종착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유튜브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의 화질의 아쉬움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유튜브는 이제 그런 소스들도 좀 올인원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그런 네. 걸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좀 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좀 사용상의 어떤 편의성이나 아니면 지금 교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작권이나 아니면 폐쇄성, 아니 독립성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변을 돌다가 결국에 이제 뭐 저는 이제 기독교나 아니면은 불교 관련된 컨텐츠들도 만들거든요. 아니면 그런 커뮤니티에 하는 것들 레이드 해드리기도 하는데 돌고 돌다가 결국 유튜브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아, 교도분들의 접근성이 편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그렇죠. 오늘 네. 교당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10시에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것도 사실은 가능하긴 한데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 딱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교당이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결국에는 교도 시청자의 위주로 한다면 네. 유튜브로 가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좀 하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 교당도 이제 제가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좀 네. 여러 가지 뭐 끝나고 단원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장비 챙기고 뭐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네네. 아쉬움이 뭐냐면 고정적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네. 이게 뭐 전문 장비를 세팅 뭐 오디오 세트라든가 하면은 좋겠지만 네. 네, 일단은 이제 카메라를 좀 뒤에서 이렇게 네. 좀 하나 고정적으로 받쳐놓을 수 있는 장비가 카메라만이라도 네네. 그런 장비가 좀 혹시나 네. 가능한가 해서요. 카메라만 바꿔서 뭐 나머지는 이제 지금 뭐 네. 그대로 쓰는 걸로 하는 거죠. 이제 카메라가 아무래도 좀 뒤로 가면 스마트폰이 좀 화면을 확대할 때 좀 그 전에 그 불단 쪽이 조금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초점이 네네. 그래서 좀 카메라 영상 정도로만 네. 하나 장비를 구매해서 좀 쓸 수가 있나요? 혹시 좀 네. 영상 쪽에 계시니까. 제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캠코더를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영상 이제 그 카메라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하게 있긴 할 텐데 중계라든지 아니면은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카메라를 켜놔도 꺼지지 않게 뭐 배터리 네.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교당에서 저희가 중계를 하는 거면 그런 면에서는 좀 화질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캠코더를 추천해드리는 게 다루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상시 전원 연결이 돼요. 일반적인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면 배터리의 용량하고 상관없이 계속 카메라가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화질이 좋은 카메라들은 진짜로 하이엔드 시네캠으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뭐 1시간이나 2시간까지만 레코딩이 된다라고 하는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저렴하면 30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군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DSLR이나 미러리스를 사셨다가 교당에서 나름대로 큰맘 먹고 사셨는데 이게 30분 되면 툭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낭패를 보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작법도 사실은 그런 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캠코더를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캠코더를 제가 하나 좀 생각을 해서 네네. 장만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어차피 인터넷 환경이 아주 좋은 게 아니면 4K 송출은 진짜 불가능해요. 저희도 4K 송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름 본딩 하시는 차를 따로 부르거든요. KT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4K가 캠코더 사실 때 최신형의 4K를 안 사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캠코더는 센서가 아주 작기 때문에 4K를 사든 FHD를 사든 이게 유튜브로 넘어가게 되면 보는 사람 못 느끼고 결국에는 FHD밖에 못 하는데 4K 사면 돈만 많이 들고 차라리 FHD가 몇 년 전에 나온 모델이니까 지금 굉장히 싸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좋은 팁이십니다. 4K보다는 지금 그냥 풀 HD 중계용으로는 충분하시니까 이거를 그냥 사시면 부담이 좀 덜으실 거예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닙니다. 예. 네, 저희가 네. 저희가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급해서 네.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강은 스마트폰 촬영 팁 제목으로 서울교구의 김동구 교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답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오늘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교구 사무국에서 미디어 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유튜버 동글이 김동국 교무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오신 분들과 뭐 아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함께 그냥 훑어본다 생각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어떻게 하면 사진도 예쁘게 찍고 영상도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보면서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은 되게 예쁘게 입고 또 내가 나름대로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멋진 장소에 갔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사진이 예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카메라가 좋아야 할 텐데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진을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충분히 잘 찍을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평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하면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이게 굉장히 모르겠어요. 사진을 찍다 보면 저도 습관적으로 이제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딱 찍으면 좋은데 이렇게 몸이 약간 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진과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수평 맞추기를 딱 했을 때 사진이 어떻게 보이시죠? 굉장히 정돈되어 있게 보이죠. 그리고 사진 하나만 봐도 뭔가 잘 찍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수직 이거 두 가지를 다 맞추면 좋은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카메라를 딱 켜보면 내가 이게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옆에 있는 벽 같은 거나 혹은 물건 같은 게 정확히 지금 수평을 갖고 있는지 수직을 갖고 있는지 딱 하나만 기준을 두고 맞춰보기만 해도 이 전체적인 사진이 바로 수직과 수평을 맞추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의 사진을 잘 찍어달라고 핸드폰을 줬어요, 저희한테. 근데 내가 잘 찍어주고 싶은데 긴장이 되죠? 그럴 때는 건물 혹은 물건, 피사체를 통해서 수평을 딱 맞춰주거나 수직을 맞춰주면 촬영이 굉장히 예쁘게 됩니다. 수평 맞추기는요, 그냥 핸드폰을 갖고 핸드폰이 보시면 카메라를 딱 켜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민자 화면인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들 요즘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설정에 들어가 보면 수평, 수직, 격자선이라고 하는 설정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켜두셔야 돼요. 갤럭시 같은 경우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PPT에는 갤럭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들어가셔서 촬영 구도 가이드, 수직, 수평, 작아요. 안내. 너무 네? 작아요. 사진이 그림이 너무 너무 작아요. 나 그림. 작나요? 네네네. 꼭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를 켜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촬영 구도 가이드 혹은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써 있는 걸 꼭 체크를 해 주시면 이렇게 사진에 네, 오른쪽 화면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격자 무늬가 생겨요. 이거를 보시면 사진을 찍을 때 수평과 수직을 맞추기 상당히 쉽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팁은요.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으려면 공간을 넓게 비워두고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같이 어떠한 화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시선을 함께 담아두는 게 사진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공간을 넓게 비워뒀을 때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격자선이 보이죠? 이게 지금 핸드폰에 없으면 한번 이 격자선을 한번 생성해 보시고 나서 사진을 찍어 두시면 됩니다. 이 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왼쪽에 피사체를 놓고 오른쪽 공간을 비워서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인물이 어떠한 그 전경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인물도 찍고 싶고 전경도 찍고 싶으면 인물은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담아두고 인물을 그 반대편에 조그맣게 찍게 되면은 멋있는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볼 때, 대부분 이 사람이 우리를 많이 찍는 오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쪽에 왼쪽에 있지 않고 가운데 있기도 하고 혹은 인물이 되게 배경을 가리는 경우도 수두룩할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평소에 핸드폰 사진 찍을 때 내가 딱 들고 있고 가장 딱 안정적인 자세, 습관적인 자세라고 하죠.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딱 들고 있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를 좀 바꿔서 좀 찍어보자 해서 다른 시선으로 한번 찍어보자 라는 경우입니다. 주로 스마트폰을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곳에 놓고 사진을 많이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요. 자, 이 사진은 어떻죠? 만약에 우리가 바로 아래 애기들이 놀고 있는 사진을 찍고 싶은데 서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표정이나 움직이는 모습이 잘 담겨지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바닥에 엎드려서 사진을 찍은 경우에요. 사진이 다르게 보이죠. 두 번째는 음식 사진. 흔히들 요즘 항공샷이라고 하는데 비행기처럼 이렇게 위에서 찍는 거죠. 네, 위에서 항공샷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가 보려고 뭔가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딱 고정해 놓고 그 물건 위에 딱 고정해 놓고 버튼을 눌러주면 멋진 항공샷이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을 찍을 때도 이렇게 찍으면 네, 멋진 연출이 되게 되죠. 세 번째로 사람을 찍을 때도 그냥 사람을 딱 찍을 때 아까 제가 분할이라고 했죠. 수직 수평을 맞출 때 격자선을 꼭 설정을 켜놔서 찍는다고 했는데 인물 사진을 주로 많이 찍어줄 거예요. 그럴 때 그 격자선을 딱 봤을 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5번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람의 상반신 부분 그리고 바로 아래 하반신 다리 끝까지 다리가 나와야 돼요. 사진이 이렇게 되고 주변에 멋진 배경이 있으면 굉장히 멋진 사진을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걸 습관처럼 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주로 사진을 찍어두고도 표정이 안 좋은 걸 많이 보기도 하죠. 저도 많이 그런데 꼭 이런 거를 내가 습관적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줄 때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왜 난 키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를 많이 하는데 사진을 찍을 때 키가 왜 작아 보일까요? 바로 카메라를 정중앙에 놓지 않고 카메라가 그 피사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렇게 45도 각도로 찍게 되면 사람이 눌려 보이기도 하잖아요. 주로 대부분 우리가 가까이 가서 찍지 않고 좀 멀리서 찍기 때문에 더 그렇게 눌려서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키가 커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폰을 아래로 두고 살짝 위로 해서 찍게 되면 키도 커 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담지 못했던 환경까지도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렌즈 중에서 이렇게 많은 걸 담는 렌즈들이 있죠. 동그랗게 생겨서 그 렌즈가 없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어서 찍으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물 모드를 적극 활용해라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웃포커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 아이는 아니고요. 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라서 참고하시면 이 사진을 보면 이 아이 주변에 뒤에 배경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흐려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고 이렇지 않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능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이 기능이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날려버린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고른 곳만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효과인데 인물 모드라고 합니다. 갤럭시 기준으로 보면 인물 모드를 이렇게 찍으면 내가 이런 찻잔을 2개를 찍는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찻잔을 더 뭔가 뚜렷하게 보이고 뒤에 있는 찻잔은 뭔가 배경으로 쓰고 싶다. 이럴 때도 충분히
인물 모드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인물 모드, 이거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갤럭시입니다. 갤럭시인데요. 갤럭시에 보면은 사진에 딱 켰을 때 오른쪽 사진, 아래 보면은 사진, 동영상, 그다음 더보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누르시면 인물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아까 같이 내가 원하는 곳을 제외하고 주변을 뿌옇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카메라로 바뀌어요. 아이폰은 더 쉽게 이제 인물 사진이라고 아예 명시가 아래 되어 있는데 갤럭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꼭 클릭하시면 아까 같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인물 주변을 포커스를 맞춰주고 주변을 포커스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사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네네네. 네. 뭐 그리고 피사체를 이렇게 얼굴만 좀 이렇게 연예인이죠. 얼굴만 이렇게 좀 뚜렷하게 하고 주변도 이렇게 뿌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내가 이 원하는 곳을 손가락으로 꼭 터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곳만 초점을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스마트폰 촬영 팁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짧으셨을 텐데. 네, 다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분과장 허인성 교수님으로부터 네, 워크스페이스 노션 활용하기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죠?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노션 사용법이에요. 노션이 뭔가?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노션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notion.so라고 해요. notion.so, notion.so. 크게 글씨를 써보면, 아이고. 글씨가 커지지 않네요. 보기. 플러스군요. notion.so라고 합니다. 주소가 notion.so. 여기를 딱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이게 나와요. 여기 나오면 이메일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지메일, 그러니까 구글 메일 쓰면 누르면 그냥 가입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인기예요. 네, 인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안 쓰시죠. 이게 또 엄청난 인기가 된 게 요금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 요금제가 원래 무료인데 원래 여기 보면은 페이지 및 블럭 개수 무제한이었는데 이게 원래 프로 요금제에 있었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막 1000페이지만 무료였는데 지금은 이제 무제한으로 만들어도 무료래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안 쓰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약간 드려볼게요. 아무튼 지메일만 있으면 뭐 바로 가입되신다. 그리고 나서 개인 노트처럼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사용법인데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지금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돼요. 네, 브라우저니까. 네.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글쓰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 글이나 쓰면 돼요. 됩니다. 메모장처럼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다?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예요. 우리가 게시판에 글 쓰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게시판은 글쓰기를 눌러야 쓰잖아요. 얘는 그냥 웹페이지예요. 웹페이지인데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봐요. 저만 봐요. 그런 메모 공간이에요. 게다가 이제 목차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워드라든가 아리안글 같은 데 보면 목차를 이제 잡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제목 3
밑에 있는 거를 할 수 없는 것, 요거를 또 제목 3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가 차례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목차가 생겨요. 그러면은 글을 쓸 때, 책을 쓸 때 이럴 때도 약간의 그 속성만 바꿔주면 목차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위치도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바꿔지나? 여기는 안 바꿔지네. 아무튼 이렇게 목차도 가능하다. 워드처럼, 아래 한글처럼.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리스트가 뭐냐면 이 숫자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리스트예요. 탭을 누르니까 이렇게 하이픈 들어갔죠. 이거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위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또 한 번 더 누르면 하하위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또 만들어져요.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글을 쓰실 때는 이렇게 좀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계속 써가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는 제한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구글 킵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제한이 좀 있잖아요. 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다는 거. 강조도 할 수 있어요. 강조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막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강조가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글자의 색깔과 배경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 지금 밑에다가 할 수 없는 것을 썼지만 다양한 효과는 아래 한글처럼 다양한 효과를 낼 수는 없어요. 폰트가 다양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 글이나 쓰고 리스트로 해서 이런 개념 정리를 하거나 목차를 하거나 이런 아주 간단한 메모장보단 좋은 기능이죠.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 무료로. 그 다음에 이 검색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학생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젊은 분들은 디렉토리라고 하죠. 탐색기에 주제별로, 뭐 항목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 안 한대요.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 폴더에 뭐 수만 개의 파일이 그냥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검색해서 써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검색의 달인인 거죠. 검색 달인. 검색을 통해서 파일을 찾고 검색을 통해서 콘텐츠를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 안 하고 유튜브에서 검색한대잖아요. 아예 유튜브에서 검색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노션에는 써 있는 글을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검색이 있어요. 빠른 검색.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치면 지금 노션 사용법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엄청 빠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노트를 해놨다. 노트를 정리했다라고 하면 노트에 있는 페이지를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 또 파일 첨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파일이 있을까요? 제가 운영 맵 이렇게 파일을 갖다 놓으면 파일이 업로드가 돼요. 금방 됐네요. 저는 프로 요금제여가지고 요금제가 좀 뭐 매월 $5 정도, $4인가 $5인가를 내고 있어서 제한 용량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 넣었다가 빼면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요거네요.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이동. 조금 전에 이거 하나 보여드린 건데 일부러 이게 기본 메모랑은 다르게 블럭 단위로 움직여요. 블럭. 아이고. 여기 지금 요게 하나의 블럭이에요. 요거 하나의 블럭. 요거 하나 블럭, 요거 하나 블럭, 요거 하나 블럭, 요거 하나 블럭. 또 블럭 단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글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 글이 많아지면 이제 페이지 말고요. 검색에
글이 많아지면 내려가는 거죠. 네, 요거는 지금 한 단락이에요. 아까 그 조경 교무님께서 기사 썼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단락 쓰고 엔터 치면 다음 단락에 쓸 수 있는 거죠. 다음 단락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리스트가 있었죠. 이 리스트가 숫자만이 아니고 별표 치고 이렇게 치면 별표 단위로도 돼요. 별표 단위. 별표 단위. 더 들어가서 또 칠 수 있고, 더 들어가서 또 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런 별표 말고도 이런 표시 있어요. 이 부등호 표시하고 엔터를 딱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뭐냐면 토글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글 목록. 토글 목록은 줄일 수가 있어요.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하위를 쭉 썼어요. 그거를 딱 닫아요. 그러면 다른 거에 방해받지 않고 또 다른 거를 쓸 수가 있겠죠. 이건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페이지. 페이지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페이지가 뭐냐? 지금 이게 하나의 웹페이지예요. 요게 홈페이지라고 보면 홈페이지도 웹페이지잖아요. 이게 하나의 웹페이지인데, 이거를 전환해서 페이지로 만들면 이게 링크가 걸려요. 링크가 걸려서 누르면 다른 페이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무제한으로 제가 써놨던 건 아까 요 페이지 하위에 무제한이 있었던 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제한을 또 번호가 아니고 요 무제한 요 링크를 요 블럭을 페이지로 또 만들면 또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 웹페이지를 하면 링크를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하이라키컬한 구조가 그냥 생겨요. 웹페이지. 그러면 내가 공유하지 않은 거는 내가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공유라는 것도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면 공유가 있는데 웹에서 공유할 수도 있어요. 웹에서. 이걸 켜면 누구나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공유를 해볼게요. 공유하고 요 링크, 요 주소 있죠? 요 주소. .site라고 하는 주소. 원래는 .so거든요. .so는 제가 편집하는 거고 .site는 남한테 공유하는 페이지예요. 요거 복사해서 우리 그 채팅창에다가 남겨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여기로 들어오실 거예요. 이건 지우고. 네. 접속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네. 보이나요? 페이지? 마이크가 꺼지셔가지고. 네. 네. 노션 사용법이라는 페이지가 보이는지요? 아무도 없으십니까?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네네. 보입니다. PDF는 네네. 안 열리긴 하네요. 네. PDF요? 지웠어요, 내가. 바로 지우셨군요. 네, 바로 지웠어요. 아쉽네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페이지가 공유가 됐어요. 지금 웹페이지, 이 주소가 공유가 된 거예요. 이 주소는 아니지만, 이 주소가 공유가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동욱 교무님이, 여기에다가 멋지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포스터 만들었어요. 그걸 그림 파일이 아니고 주소만 공유해도 남한테 공유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몇 명이 찾아왔는지를 다른 걸 통해서 또 집계도 가능해요. 그런 식의 이제 홍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아이고, 지금 잘못했다. 예, 이거 빼고요. 아무튼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위키라고 하는, 위키피디아라고 들어보셨죠?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쓰는 게 위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위키는 웹페이지를 누구나 다 편집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자체를
제가 공유를 여기 만약에 이메일에 김동국 교무님을 딱 넣어서 공유를 누르면 김동국 교무님이랑 저랑 이 페이지를 같이 편집할 수가 있어요. 편집이 가능해요. 동시에 회의하면서 같이. 아무튼 그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고, 지금 웹페이지를 제가 이제 막았어요. 막으면 김동국 교무님 한번 해보세요. 링크가 들어올 수 있나? 오, 안 되죠? 네, 네, 바로 안 돼요. 네. 막히네요. 그 링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어를 제가 하는 거죠. 제 페이지가. 그래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고급 기술이긴 한데, 뭐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정보를 축적하고 이거를 제가 이제 홍보 미디어 분과의 그 지식 창고처럼 운영할 거니까 그때 이제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다양한 효과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글씨 크기를 뭐 18포인트로 하고 싶다. 20포인트로 하고 싶다.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글은 내가 쓰는 거지 얘가 도구가 써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이 노션이라고 하는 부분, 영어로는 notion.so입니다. 요즘 그 스타트업이나 그런 최근 회사들은 뒤에가 되게 짧아요. 여기인데 아마 유튜브에서 노션 딱 쳐보시면 노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제가 협업하는 툴로 활용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지금 회사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그 강의 피드백 받은 것도 이렇게 1차, 2차 뭐 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날마다 했던 거 뭐 누구는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도 하고 뭐 양식도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메모도 하고요. 공동으로 작성하는 페이지도 만들었어요. MSP T2 과정에서 요거는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공유가 돼 있어요. 공유가 많이 돼 있어요. 많이는 아니군요. 한 10명 돼 있나 봐요. 요 페이지를 10명이 공유해서 같이 작성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위해서 처음엔 5명이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 10명 정도 됐지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고 저한테 메일 주시면 편집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고 있고요. 작성 안내해서 막 했는데 용어 사전이었어요. 용어 사전. 저 혼자 하면 몇 개 못할 텐데 한 2, 3일 만에 100개 이상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좀 적었다고 했죠. 이거를 이 페이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은 파일 공유해가면서 몇 개까지 각자 나눠서 하고 마지막에 취합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취합하는 과정이 사라져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요게 지금 데이터베이스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뭐 저도 편집한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편집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팅은 어떻게 하지요? 뭐 이런 부분들 이거 누르면 밑에 이제 설명 이건 좀 성의 없게 작성했군요 제가.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원격 지원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이렇게 작성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혼자 하면 하기 어렵지만 아마 그 교구 차원에서 여기 아까 우정화 교무님도 지금 나가셨나요? 계시던 것 같았는데 활용해 보시면 엄청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혁신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쪽에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홍보 커뮤니티에서도 홍보 미디어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좀 보여드려서 우리가 좀 불필요한 작업들, 불필요한 그 시간들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아까 원래 걸 제가 링크를 즐겨찾기를 안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앞에였군요.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냥 이거 샌드박스, 아까 가입하는데 무료잖아요. 가입하는데 무료고, 언제든지 지울 수가 있어요. 오른쪽 누르면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해요. 그 페이지. 그러니까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지금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툴을 소개하는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9시 이전에 지금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네네. 네, 질문은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나중에 공유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미팅 일정을 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월 정기 모임을 가질 텐데요. 일단은 5월 일정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제 비대면으로 일단 정해졌는데 혹시 셋이 이제 미팅 언제 날짜가 좋으실지 서로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부가위원 톡에서는 그 화요일과 수요일이 이제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화요일과 수요일 다들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화요일, 수요일 날 시작은 항상 7시 반인가요? 더 늦게 할까요? 아니, 왜냐면 제가 또 9시에 다른 줌 미팅이 또 있어서, 지금도 바로 또 줌 미팅 다른 데 들어가야 되기 네네. 때문에 그 전에 끝나면 상관없어서,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7시 반에 하는 걸로 화요일 날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날, 저는. 네, 화요일 의견 나왔고요. 혹시 화요일 안 되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5월 중에. 5월 중에 이제 화요일이면은 3일, 10일, 17일, 24일, 30일 이렇게 있는데 초에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초중 말에 할까요? 언제가 좋으실까요? 혹시 일정 보시고. 네.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5월에 저는 이제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요, 5월 달 10일하고 17일, 3일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좀 지우고, 가운데 정도로 해서 투표를 받아보죠. 네. 그렇게 17일이 좋겠습니다. 17일. 17일. 5월 17일이요. 네. 5월 17일은 저희가 그 퇴임 본고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러면 24일로 하시죠. 네. 네. 네, 24일 나왔습니다. 꼭 좋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24일 오후 7시 반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럼 다음 그렇게 미팅 잡아주세요. 날짜는 네. 5월 24일 오후 7시 반 줌 미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이제 저희가 짧게 이렇게 다 강의를 들었지만 사실 그 카톡방에서 자유롭게 또 원하시는 그 교육을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지식을 나눠 갖고 또 배우고 진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대각개교절 및 교당에서 또 봉축 행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 쓰는 것부터 해서 다 이렇게 콘텐츠 만드는 거 이렇게 다 많이 배우셨죠? 복합적으로. 네, 그래서 한번 교당에 있는 소식을 각 교당 커뮤니티가 있으면 거기다 올려보시고 또 없으면 우리 단톡방에 카페에 같이 올려서 또 멋있는 이제 기사 콘텐츠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한 신문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외부에 이렇게 노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